이번 시간에는 구글 알고리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검색 엔진 알고리즘의 역사는 사실 이 강의에서 다룰지 말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건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변화의 흐름이나 검색 엔진 최신 트렌드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기니까 혹시 관심이 없으시다면 이 강의는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구글 알고리즘의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2011년부터 있었던 주요 업데이트만 다루려고 하는데요. 물론 구글은 훨씬 이전인 1998년에 설립됐지만 2011년부터를 모던 SEO 시대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2011년부터의 업데이트만 다루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모두 알고리즘 또는 업데이트의 이름이고요. 네이버의 리브라, C랭크, 다이아 등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2011년 판다, 2012년 베니스, 펭귄, 파이럿, 2013년 허밍버드, 2014년 피존, HTTPS, SSL, 2015년 모바일, 랭크브레인, 2016년 포썸, 2018년 모바일 스피드, 2018년 메딕, 2019년 버트, 이 순서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주요 업데이트만 꼽았는데도 꽤 많죠? 그러면 각 알고리즘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2011년의 판다는 퀄리티가 낮은 사이트를 많이 걸러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단순히 검색 결과의 순위권에 들기 위해 만들어진 낮은 퀄리티의 스팸성 사이트가 많았는데요. 구글은 이 업데이트를 통해 언페이지 SEO 요소들에 집중해서 해당 사이트가 방문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가를 판별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사이트를 제외시켰습니다. 이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이트는 컨텐츠가 빈약한 사이트, 그리고 정보랄 건 거의 없고 링크만 엄청 많은 제휴 마케팅용 사이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2012년의 베니스입니다. 베니스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위치나 IP 주소에 기반해 각 검색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로컬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이 업데이트됐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2012년의 펭귄 업데이트입니다. 펭귄 업데이트는 판다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꽤 크고 중요한 업데이트였는데요. 이 업데이트 이전에는 사람들이 본인의 사이트에 대량의 백링크를 걸어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펭귄 업데이트는 각 사이트에 걸린 백링크를 살펴보고 각 링크가 제대로 된 링크인지 아니면 검색 엔진을 교란시키고 순위를 조작하기 위한 가짜 링크인지 판단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이 업데이트 이후에는 백링크를 사고 파는 것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성 백링크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이럿 업데이트죠. 여기서 파이럿은 해적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불법으로 공유되는 저작물을 해적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해적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쓰였습니다. 이 업데이트에서는 저작물의 불법 공유를 막는 데 초점을 뒀고 DMCA, 즉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대해 신고를 당한 사이트에 불이익을 주기 시작한 가장 첫 시기입니다. 그 다음은 2013년의 허밍버드 알고리즘입니다. 허밍버드 알고리즘은 검색 키워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업데이트였는데요. 이후에 나올 음성 검색에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허밍버드는 검색어를 구성하는 각 단어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단순하게 각 단어에 관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보다는 검색자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이제 2014년의 피존 알고리즘입니다. 피존은 2012년에 있었던 베니스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업데이트였는데요. 이 업데이트는 구글 검색 결과와 구글 지도의 기능을 개선했고요. 검색자의 위치에 기반해 더 정확하고 관련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업데이트입니다. 그 다음은 HTTPS, SSL 업데이트입니다.
이건 구글이 사이트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SSL을 제대로 적용한 사이트에 대해 약간의 가산점을 주기 위해 진행한 업데이트입니다. 다음은 2015년의 모바일 업데이트입니다. 모바일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5년에 이미 구글 검색 전체의 50%가 모바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구글에서 모바일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 모바일 친화성이 높은 사이트에 약간의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의 랭크브레인입니다. 랭크브레인은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였는데요.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검색어 분석 기술을 강화했습니다. 의미를 모르는 검색어를 학습시키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는 키워드에 관한 의미론적 분석에 초석이 되는 중요한 업데이트였습니다. 구글이 2016년 3월에 이 랭크브레인이 가장 중요한 순위 시그널 3개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포썸입니다. 포썸은 2016년 9월에 있었던 업데이트로 베니스 그리고 피존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지역 검색 업데이트입니다. 기존의 지역 기반 검색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정확해졌으며 이 업데이트를 통해 이전에 상단에 노출되지 않던 회사의 사이트도 지역 기반 검색에서는 상위권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특별한 업데이트가 없었고요. 2018년에 모바일 스피드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다시 한번 진행됐습니다. 이 업데이트 이전에 이미 데스크탑 버전의 속도는 SEO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바일 스피드 업데이트를 통해 사이트의 모바일 버전의 로딩 속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은 사이트는 대부분 모바일 버전의 속도가 느린 사이트였어요. 자, 그 다음은 같은 해에 있었던 메딕 업데이트입니다. 메딕 알고리즘은 순위 변화가 즉시 보였던 주요 업데이트였는데요. 사실 그때 가장 순위가 크게 떨어졌던 사이트들은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가 딱히 의료 정보 사이트를 겨냥해서 진행된 업데이트는 아니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고요. 이 업데이트의 정확한 의도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검색어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강 관련 정보로부터 검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 업데이트인 버트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볼게요. 버트는 2019년에 발표된 알고리즘으로 구글이 최근 5년 사이에 이루어진 업데이트 중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컸고 대략적으로 10개의 사이트 중 1개에 영향을 미친 업데이트입니다. 버트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구글은 이제 이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어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장의 단어들을 순서대로 분석해서 이해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각 단어의 이전 단어와 다음 단어를 함께 분석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의 맥락과 관계를 살피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검색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더 정교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됐죠. 자, 이렇게 구글 알고리즘의 변천사를 살펴봤는데요. 업데이트를 하나씩 다 다루다 보니 내용이 상당히 길어졌죠. 여기서 알고리즘의 순서나 이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다 업데이트는 사람들이 검색 순위를 계속 인위적으로 조작하니까 그걸 걸러내고 유저에게 조금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 업데이트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 알고리즘인 버트도 검색자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춰 더 질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업데이트였고요. 이제 검색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글은 항상 검색자의 검색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좋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의 초점도 아마 이와 같을 거고요. 네이버의 알고리즘도 현재로서는 구글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방향으로 흐를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이버도 역시 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검색자에게 제공할 질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면 알고리즘 변화에도 끄떡없는 그런 블로그나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